어차피 노인네 암이라며? 죽으면 다 해결될 일이야. 카페에 숨어 엿듣던 말순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내연남의 잔혹한 말에 딸 미주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본 순간 말순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키운 딸이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감도장을 훔쳐 전세 보증금까지 빼돌린 딸,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악마 같은 남자. 하지만 이제 70대 노모의 처절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과연 말순은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사연나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귀를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른 당신, 오늘 하루 커다란 행운과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대학병원 호흡기 내과 진료실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말순은 딱딱한 의자에 앉아 하얀 가운을 입은 주치의를 바라봤습니다.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췌장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말순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암이라는 뜻인가요?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했어요. 하지만 즉시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치의가 진료기록부에 뭔가를 적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입원 수속을 밟으시고 수술 보증금은 500만 원 정도 준비하세요. 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말순의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말순은 낡은 검정 지갑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말순은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지갑 속에 든 돈은 고작 1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딸 미주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미주야. 왜요, 엄마? 미주의 목소리가 짜증스럽게 들렸습니다. 그게 엄마가 병원에 갔는데 무슨 일인데요? 빨리 말해요. 말순은 목이 막혔습니다. 암이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아프다고 하네.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지금 제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알아요? 카드값 막느라 사채까지 썼다고요. 나 죽는 꼴 보고 싶어요? 미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돈 얘기면 하지도 마세요. 제발 좀 알아서 해요.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말순은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픈 배를 움켜쥔 말순은 천천히 일어나 병원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인력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벽에는 각종 일자리 공고가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사무소 직원이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당장 돈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2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뒤적이더니 한 장의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강남 백화점 특별 미화원 자리가 있네요. 시급이 좀 높은 편이에요. 말순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급여 조건을 보니 하루 종일 일해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당장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에는 이것뿐이었습니다. 지원하겠습니다. 이틀 후 말순은 파란색 청소복을 입고 백화점 화장실에서 변기를 닦고 있었습니다. 등과 무릎이 아팠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진통제 2알을 물과 함께 삼킨 말순은 잠시 허리를 펴고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화장실 유리병 너머로 VIP 라운지가 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소파와 반짝이는 샹들리에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손님들에게 음료를 나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순은 동경과 씁쓸함이 섞인 눈으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라운지 소파 한가운데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말수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미주였습니다. 돈이 없어 죽겠다던 딸이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무릎에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순의 숨이 막혔습니다. 미주는 테이블 위에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한도 남은 걸로 나눠서 긁어주세요. 미주가 백화점 직원에게 말하며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초조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직원이 영수증과 쇼핑백을 건네자 미주는 금세 표정을 바꿨습니다. 핸드폰을 귀에 대고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오빠. 지금 작업 다 했어. 바로 현금화해서 갈게. 미주의 목소리가 애교 섞여 들렸습니다. 말수는 딸이 단순히 사치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위험하고 복잡한 돈거래에 얽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든 대걸레 자루가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에 미주가 고개를 돌려 유리창 쪽을 쳐다봤습니다. 말수는 본능적으로 청소 카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튀어나올 듯 뛰었습니다. 배신감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말수는 황급히 비상계단으로 도망쳤습니다. 계단 중간에서 위경련이 일어나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말수는 주저앉으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딸의 가짜 가난과 자신의 진짜 가난이 뼈저리게 대비됐습니다. 말수는 계단에서 오열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말수는 좁은 단칸방에서 미주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형광등 하나로 밝힌 방 안은 음침했습니다. 말수는 책상 서랍을 열어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둔 인감도장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평소 통장과 함께 넣어둔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랍을 뒤지고 또 뒤져봐도 도장은 없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주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미주야. 말순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왜요? 미주가 신발을 벗어 던지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도장 어디 있는지 아니?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주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잠시 말이 없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가 늙어서 어디다 둔지 까먹은 거겠지. 나한테 왜 물어봐요? 미주가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오늘 백화점에서 본 건 뭐냐? 네가 명품 가방 들고 있더라. 말순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주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금세 뻔뻔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거 친구 심부름한 거야. 내가 그럴 돈이 어디 있어요? 미주가 잡아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거실에 홀로 남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주가 잠든 사이 말수는 몰래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핸드폰을 열어보려 했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명품 매입 전문 전당포라고 적힌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카드 영수증이 구겨진 채 들어 있었습니다.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말순은 황급히 주민센터로 달려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 대리인이 발급받으셨네요.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대리인이요? 네, 따님이신 박미주 씨가 위임장 가지고 오셨어요. 말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곧바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창구에서 통장 거래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큰 돈들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미주가 생활비 명목으로 가져간 돈들이었습니다. 이 돈들이 어디로 나갔는지 알 수 있나요? 말순이 은행원에게 물었습니다. 유흥주점과 백화점 카드 대금으로 결제되었네요. 은행원의 대답에 말순의 머리가 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미주에게 증거들을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뭐니? 엄마 도장으로 뭘 한 거냐?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주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해준 게 뭐 있다고 감시질이야? 나중에 다 갚는다고. 미주가 적반하장으로 물건을 집어 던졌습니다.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네가 이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말순이 뒷목을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픈 척하지 마, 지겨워. 미주가 차갑게 말하며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미주야, 엄마가 암이라고 했잖아. 말순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런 거짓말로 돈 뜯으려고 하지 마세요. 미주가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는 거냐? 엄마 눈치 안 보고 살 거예요.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홀로 남겨진 말순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극심한 복통이 밀려왔습니다. 입에서 피가 나왔습니다.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미주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연결음만 계속 울렸습니다. 미주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바닥을 기며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말순은 이대로 죽으면 안 된다고 다짐했습니다. 딸이 자신의 사망 보험금마저 탕진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말순은 차가운 타일 바닥에 쓰러져 있으면서도 악착같이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오후 말순은 겨우 기력을 차렸습니다. 진통제를 한 줌 입에 털어넣고 물을 마셨습니다. 미주의 지갑에서 봤던 전당포 명함을 들고 그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택시 한 대가 전당포 앞에 멈췄습니다. 미주가 내렸습니다. 말순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골목 모퉁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미주는 전당포에서 나온 뒤 근처 고급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말순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신문으로 얼굴을 가리며 딸의 동태를 지켜봤습니다. 미주의 맞은편에는 기름진 외모의 40대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배가 툭 나오고 머리가 반쯤 벗겨진 남자였습니다. 미주가 전당포에서 받은 현금 다발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카드깡에서 만든 거야. 이자 갚기도 벅차. 미주가 하소연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가 돈을 챙기며 미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했어, 여보. 이번 코인 상장만 되면 내 카드 빚 싹 다 갚고 강남 아파트 들어가는 거야. 남자의 목소리가 능숙하고 달콤했습니다. 미주가 불안해하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엄마 전세 보증금 뺀 거 집주인이 알면 어떡해? 미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가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어차피 노인네 암이라며? 죽으면 다 해결될 일이야. 말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신문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미주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도 고통 없이 가는 게 낫지. 보험금 나오면 오빠 사업 자금에 보태자. 미주의 말에 말순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비틀거리며 카페를 나왔습니다. 확인을 위해 집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집주인이 말순을 보며 당황해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따님이 위임장이랑 인감 다 가져와서 어머니 병원비 급하다고 하길래 보증금 내줬는데요.
집주인의 말에 말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언제까지 나가야 하나요?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음 달까지요. 새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당장 갈 곳도 돈도 없게 된 말수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딸이 자신의 인감과 신분증을 훔쳐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빼돌렸다는 사실에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집주인 집을 나온 말수는 길거리를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배신감과 절망으로 이성을 잃었습니다. 차라리 죽어버리자. 말순이 중얼거리며 도로변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침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말순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말순은 차들이 쌩쌩 지나다니는 도로를 바라봤습니다. 한 걸음만 내디디면 모든 고통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비가 점점 세게 내렸습니다. 말순의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차들의 헤드라이트가 빗속에서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말순은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마지막에 들린 건 급브레이크 소리였습니다. 쏟아지는 빗속에서 말순은 까맣게 기절했습니다. 그날 저녁 8시 빗길을 운전하던 변호사 지우는 도로 위로 쓰러지는 말순을 발견했습니다. 급제동을 걸고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훈이 말순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말순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지훈은 말순을 자신의 차에 태워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깨어난 말순은 낯선 청년을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누구세요? 말순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저는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도로에 쓰러져서 모셔왔어요. 지훈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말순은 낯선 이에게 신세를 진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말순이 침대에서 내려오려 하자 지훈이 조심스럽게 막았습니다. 어머니 주머니에서 이게 떨어졌는데요. 지훈이 젖은 암 진단서와 계약 해지 통보서를 보여줬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까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순은 처음 보는 이에게 치부를 드러내기 싫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암 통증이 밀려와 말순이 신음했습니다. 지훈은 밤새 말순 곁에서 간호했습니다. 물을 떠다 주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말순은 진심 어린 지훈의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제 딸이 제 도장을 훔쳐서 집까지 뺏어갔어요.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놨습니다. 지훈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사기당해서 전 재산을 잃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가 아무것도 못해드린 게 한이에요. 지훈이 과거를 고백했습니다. 제가 무료로 법률 대리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지훈의 말에 말순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따님의 행위는 명백한 사문서 위조와 횡령입니다. 당장 형사고소가 가능해요. 지훈이 법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말순이 딸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에 주저하자 지훈이 설득했습니다. 어머니가 사셔야 따님도 그 남자 소나기에서 빠져나와요. 이건 처벌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지훈의 말에 말순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당장의 생활비와 소송 비용은 범죄 피해자 긴급구조금 신청을 통해 마련할 수 있어요. 지훈이 안심시켰습니다. 미주 씨가 그 남자에게 건넨 돈을 추적해보고 남은 명품들에 대해서는 압류 신청을 할게요. 지훈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말순은 지훈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작지만 정갈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지훈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순이 차를 마시며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어머니 권리를 되찾아 드릴게요. 지훈이 말순의 손을 잡으며
다독였습니다. 말수는 지훈과 함께 경찰서 민원실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희생만 하는 엄마가 아닌 자신의 권리를 되찾으려는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경찰서 계단을 올라가며 말수는 새로운 용기가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 후 법원의 가압류 승인과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지우는 미주와 태성이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또다시 사치스러운 쇼핑을 즐긴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현장에서 압류 집행을 하겠어요. 지훈이 말순에게 말했습니다. 말순은 지훈의 도움으로 말끔한 검정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을 화장으로 가렸습니다. 진통제를 먹으며 결전의 장소인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VIP 라운지 입구에서 직원이 말순을 막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원만 출입 가능합니다. 직원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지훈이 변호사 신분증과 법원 집행관들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공무 수행 중입니다. 지훈의 말에 직원은 길을 열어줬습니다. 라운지 안으로 들어선 말수는 미주와 태성이 희희낙낙하며 샴페인을 마시는 테이블을 발견했습니다. 미주는 새로 산 명품 가방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테이블로 다가가 미주가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낚아채 바닥에 던졌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미주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그 가방, 내 피와 살을 깎아 산 거니 내가 가져가마. 말순이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태성이 험악한 표정으로 일어서려 할 때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미주가 소지한 명품 가방, 시계, 보석 등에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건 제 거라고요. 미주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훈이 사색이 된 태성에게 다가갔습니다. 박미주 씨의 사문서 위조 및 횡령 건으로 고소장이 접수됐고 공범인 최태성 씨에 대해서도 사기 방조 혐의로 출국 금지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지훈이 차분하게 통보했습니다. 라운지 안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말수는 멍하니 서 있는 미주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이제 내 엄마는 죽었다. 넌 사기꾼의 공범일 뿐이야. 말순이 선언했습니다. 태성은 상황이 불리함을 깨닫고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놓으세요. 저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태성이 발버둥쳤습니다. 미주는 압류당하는 명품들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요. 이거 없으면 저 어떻게 살아요. 미주가 추태를 부렸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뒤로하고 말수는 라운지를 걸어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긴장이 풀려 다리가 풀렸습니다. 지훈이 말순을 부축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머니. 지훈의 말에 말수는 생애 가장 통쾌하면서도 슬픈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을 때 말순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키운 딸과의 인연이 이렇게 끝나는 것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요? 말순이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일이 남았어요. 지훈이 말순의 어깨를 다독이며 답했습니다. 사건 며칠 후 경찰 조사를 앞둔 태성은 미리 환전해둔 은닉 자금을 챙겼습니다. 야밤에 밀항선을 타고 해외로 도주해버렸습니다. 미주는 태성에게 이용만 당하고 버려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피스텔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 현관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미주, 나와. 문 밖에서 거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주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문신을 드러낸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태성 그 새끼가 빚 다 떠넘기고 튀었네. 이제 네가 갚아야지. 사채업자 반장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태성 오빠한테 물어보세요. 미주가 떨며 대답했습니다. 그놈 연락도 안 되고 집도 비었어. 네가 보증 섰으니까 내 책임이야. 사채업자가 미주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태성이 미주의 명의로 빌려 쓴 불법 사채빚이 고스란히 미주에게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돈 없으면 섬에 팔아넘기는 수밖에 없겠네. 사채업자가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미주는 마지막 수단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소송 이겨서 돈 챙겼어요. 병원에 있어요. 미주가 또다시 말순의 거처를 팔아넘겼습니다. 그날 오후 병실에서 항암 치료를 받으며 휴식 중이던 말순에게 문신을 드러낸 건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병실은 순식간에 공포 분위기로 휩싸였습니다. 할머니가 박미주 엄마지? 사채업자 반장이 말순에게 다가갔습니다. 누구세요?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딸이 어미 수술비 쓴다고 돈 빌려갔는데 자식이 갚을 능력 없으면 부모가 갚는 게 도리지. 사채업자가 불법적인 논리로 협박했습니다. 저는 법적 의무가 없어요. 말순이 저항했습니다. 그들은 말순의 링거대를 발로 차고 병실 집기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찾아와서 피 말려 죽여주겠어. 사채업자들이 행패를 부렸습니다. 극도의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은 말순은 쇼크 상태에 빠져 응급 처치를 받았습니다. 주치의가 지훈에게 알렸습니다. 암세포가 급격히 간으로 전이됐습니다. 기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치의의 말에 지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말순은 자신의 죽음보다 끝까지 자신을 팔아먹은 딸에 대한 원망이 더 컸습니다. 지독한 악연의 굴레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는 만신창이가 된 미주가 찾아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좀 살려줘. 제니가 나 섬에 팔아넘긴대. 미주의 절규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우는 미주를 내치려 했습니다. 지금 어머니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요? 지훈이 화를 냈습니다. 죽음을 직감한 말순은 흐릿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다 떨리는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마지막 정리는 내가 해야겠다. 미주를 불러줘. 말순의 말에 지훈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10시 병실로 들어온 미주는 말순의 수척한 모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엄마 압류한 명품 판돈 있지? 그걸로 빚 좀 갚아줘. 미주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매달렸습니다. 말순은 미주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지훈에게 눈짓했습니다. 지훈은 가방에서 친권 포기각서와 접근 금지 신청서 그리고 현금 봉투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 돈은 미주 씨에게서 압류한 명품 가방들을 경매 처분하여 마련한 돈입니다. 당신의 허영심을 팔아 당신의 목숨값을 만든 겁니다. 지훈이 차갑게 설명했습니다. 미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돈으로 원금은 갚아주마. 지훈 변호사가 불법 이자는 다 쳐냈으니 이걸로 끝이다. 말순이 마지막으로 엄마 노릇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도장을 찍는 순간 넌 내 딸이 아니다. 내 장례식에도 오지 마라. 말순이 서류를 미주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미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는 사채업자들의 그림자가 병실 유리창에 어른거렸습니다. 엄마,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미주가 울며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순은 미주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너는 내 딸이었던 적이 없었다. 그냥 내 피를 빨아먹은 거머리였어. 말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공포에 떨던 미주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각서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지우는 즉시 사채업자들을 불러 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추후 접근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습니다. 지훈이 합의서에 서명하게 하여 상황을 종결시켰습니다. 빚에서 해방된 미주는 서류를 챙겨든 지훈에게 쫓겨나듯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뒤 한 번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병실에서 말수는 딸이 앉았던 빈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진짜 혼자가 됐네. 말순이 지훈의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지훈은 우는 말순의 어깨를 감싸줬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야말로 어머니 자신을 위한 삶이 시작된 겁니다. 지훈이 위로했습니다. 말수는 지훈의 품에서 지친 몸을 기댔습니다. 50년 동안 이어진 굴레가 끊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빗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고맙다, 지훈아. 말순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은 말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피 섞인 자식보다 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지훈의 곁에서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벚꽃이 흩날리는 봄이 왔습니다. 병원 휴게실에서 말수는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해외로 도주했던 최태성이 인터폴에 검거됐습니다. 또한 공범 박미주는 사기 방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덤덤한 표정으로 TV를 껐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창밖의 벚꽃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은 빠졌지만 지훈이 사다 준 고운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날씨가 좋네요. 나들이 어때요? 휴가를 낸 지훈이 말순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럴까?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의 도움을 받아 병원 근처 공원으로 마지막 나들이를 나섰습니다. 흩날리는 벚꽃잎 사이로 말순은 지훈이 사다 준 솜사탕을 맛봤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달콤함과 자유로움을 만끽했습니다. 맛있네. 말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원 앞 사진관에 들어갔습니다. 사진사는 영정사진을 찍으러 온 줄 알고 엄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순은 밝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죽으러 가는 사진 말고 제일 예쁘게 살고 있는 지금을 찍어주세요. 말순의 요청에 사진관 안에는 경쾌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말순은 지훈을 옆으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피 섞인 가족보다 더 깊은 유대감을 나누는 모자의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셔터가 눌리는 순간 말순은 비로소 자신이 누군가의 도구가 아닌 존엄한 인간 김말순으로 존재함을 느꼈습니다. 가장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진관을 나온 말순은 떨어지는 꽃잎을 손으로 받았습니다. 내 인생의 봄은 이제 시작이야. 비록 짧더라도. 말순이 독백하며 삶을 긍정했습니다. 지훈이 말순의 휠체어를 밀며 공원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지훈아, 고맙다. 말순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두 사람의 어깨 위에 떨어졌습니다. 말순은 꽃잎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사진관 쇼윈도에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이는 말순과 지훈의 인생 사진이 걸렸습니다. 두 사람의 밝은 미소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했습니다. 말순은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지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슬프지만 아름다운 여운이 남은 봄날이었습니다.
말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 관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죠. 말순에게 지우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이었지만 마지막까지 곁을 지켜준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반면 50년을 키운 딸은 끝내 엄마를 이용의 대상으로만 여겼죠.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말순이 미주와의 관계를 끊어낸 것처럼 말이에요. 힘들고 아픈 결정이었지만 그 선택이 말순에게 마지막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배웁니다. 말순은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서야 자신이 존엄한 인간임을 깨달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었죠. 여러분도 주변에 말순 같은 분이 계시다면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